물을 분해합니다. 자, 물을 분해하는 건 의미가 좀 있죠. 자, 우리가 원소설을 공부를 할 때, 뭐, 사원소설, 이론소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오고 막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근대 화학에 들어와서 근대 원소관에서 이제 보일과 라부아제라는 그런 두 사람을 배우는데요. 그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일찍 죽긴 했어요. 그것도 단두대에서. 좀 슬프게 죽었는데, 굉장히 유명하게 과학혁명을 일으켰죠. 그게 바로 물을 분해해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물이 그냥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물도 쪼개지는데 무슨 원소냐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원소의 어떤 틀을 확립한 거는 더 나중 얘기기는 한데,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혁명적인 얘기를 한 게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과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그 라부아제는 물을 어떻게 분해했냐? 물을 열로 분해했습니다. 얘기했죠. 이렇게 기다란 관에다가 엄청나게 뜨겁게 1000몇백 도씩 가열해서 물을 막 끓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로 가열을 시키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돼.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원소고 물은 그거에 의한 결합체구나를 알아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파트에서는 요즘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거기서 얻어내는데 열로 분해 안 합니다. 요즘은 전기로 분해해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물의 전기분해라는 파트에 이렇게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니네가 간단하게 그 라부아제가 엄청나게 석탄을 떼어가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서 겨우 고생고생해서 수소와 산소를 쬐끔 얻어냈는데, 니네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 간단한 실험 장치에서 전기만 꽂으면 수소, 산소를 막 분리를 해내니까 요즘은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 겁니다. 자, 이게 분해고요. 사실은 거꾸로도 가능해. 니네가 물 먹고 싶잖아? 수소랑 산소를 결합시키면 물이 됩니다. 순수한 물.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순수한 물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냥 수소와 산소를 단순히 섞어만 놓는다고 해서 물이 되진 않아. 그래서 약간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어쨌거나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작업을 좀 봅시다. 실험 과정을 좀 보면요. 그 14페이지 맨 위에 1번 과정에 동그라미 1번.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에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 2개를 가득 채운 다음에 등등 돼 있는데요. 그건 볼 거 없고, 수산화 나트륨 물을 녹인대. 수산화 나트륨이 뭔지도 잘 모를 거야. 괜찮아. 그냥 그런 걸 녹인대. 물에 녹인대. 수산화 나트륨은 참고로 분해돼서 뭐 이런 데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물에 섞는 거야. 이게 왜 섞어야 됩니까? 밑에 나와 있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밑에 물에 수산화토륨을 녹이는 까닭이라고 써 있습니다. 학생 찾았나? 여기 보자. 물에 수산화토륨을 녹인 까닭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 읽어볼게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 밑줄 주세요.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 밑줄 주세요. 순수한 물은 부도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지. 뭐 젖은 손으로 플러그 만지지 말아라. 감전된다.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물은 기본적으로 전류가 잘 안 흐르는데 물에 젖어 있는 거, 안 젖어 있는 거보다 젖어 있는 거는 조금 더 잘 흐르니까 가능하면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수산화토륨 넣는 이유, 전류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 외워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과정. 빨대 오른쪽까지 장치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자, 3번. 플러스의 마개를 빼면서 불심한 남은 향불 이렇게 나옵니다. 3번에 불심한 남은 향불. 밑줄. 4번. 실험과정 4번. 마이너스의 마개를 빼면서 성냥불을 내보자. 성냥불. 밑줄. 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3개의 기체의 구별법을 공부했었어. 그리고 그 구별법은 우리가 표현을 외워야 해. 그래서 위아래 뭐 여백 많잖아요. 여백 많은 데다가 3개 같이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라고 체크하고 우리가 외울 겁니다.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이탄이라고 이산화탄소. 세 가지의 기체 구별법.
내가 어떤 실험을 막 했어. 뭔가 기체가 막 나와. 기체가 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수소인지, 산소인지, 이산화탄소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 세 가지 구별법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셋 다 기본적으로는 불꽃 가지고 실험을 해. 불꽃. 자, 산소는 항상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 꺼져가는 불씨가, 이런 비슷한 표현이야. 당연히 비슷한 표현.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산소야. 그 기체는.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3번에서 뭘 밑줄쳤냐면, 불씨만 남은 어쩌고저쩌고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 불씨만 남았다? 아유, 꺼져가는 불씨? 비슷한 표현이잖아. 그러면 불씨만 나니 한 뿔을 갖다 대면 갑자기 이게 빨갛게 달아오면서 다시 불 붙기 시작할 거야. 산소야. 결국 산소 보자는 얘기야. 이 얘기는. 산소. 자, 이 기체가 수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 셋 다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분이 안 됩니다. 수소는 불꽃을 갖다 대잖아? 불꽃을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펑 하는 소리와 펑 하는 소리 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 무슨 소리냐면 저 수소는 저 기체는 불이 붙는 기체야. 수소는. 그래서 수소 자체에 불이 붙어버려. 불이 순간적으로 잔뜩 온 수소에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확 붙어버리고 마치 폭탄 터지듯이 그때 뻥 하는 게 아니라 펑 이런 소리가 납니다.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야. 수소가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펑 하는 소리가 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 자, 이산화탄소는 불꽃을 갖다 대면 꺼진다. 자, 불꽃을 갖다 대면 꺼진다. 그래서 이게 불꽃을 갖고 실험하는 세 가지고요. 이산화탄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외워놓읍시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이산화탄소의 기체는 석회수 통과시면 석회수가 뿌옇게 변해. 그래서 석회수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석회수라는 용액이 있어. 투명한 쏘물 같은 용액이야. 석회수가 뿌옇게 변한다. 아이고, 히읗. 이렇게. 이건 상식입니다. 앞으로 중3, 고등학교 때까지 달고 다니는 내용이야.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불부터 막 꺼져가던 게 산소고, 불꽃 갖다 대면 펑 한 소리가 나면서 그 기체가 타버려. 그럼 수소고, 갖다 대면 꺼지는 게 이산화탄소, 또는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것도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시험 장치를 내가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물 담아놓고 물에다가 수산화트륨 섞어가지고 수산화트륨 이렇게 조금만 섞으면 돼. 수산화트륨 섞어가지고 막 섞으면 잘 녹아서 투명합니다. 그 소금 섞는 거랑 비슷해. 소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투명 소금물 만들듯이 수산화트륨 물 만들어 놓는 거야. 물 만들어 놓고 뭐 이건 아니고요. 우리 그 배터리, 여기 배터리 있으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요. 이게 아무것도 안 튀어나온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쿡 하나 전선 받고 플러스 극에서 쿡 하나 전선 물에 박으면 끝이야. 그럼 여기서 이 전선 박잖아. 전선을 집어넣는 데서 뽀글뽀글 기체가 막 이렇게 막 기포가 생기면서 뽀글뽀글 나오고요. 여기서도 기체가 생기면서 뽀글뽀글 뭔가 나와. 둘 중에 하나가 수소고 둘 중에 하나가 산소야. 그게 막 나옵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건전지,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런 건전지 하나 정도는 안 돼. 굉장히 센 전류가 필요해.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꽂아야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기 분해할 때 전기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소나 산소를 어짜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공장에서는 잘 안 써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기체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뚜껑을 꽉 닫아.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렇게 뭐죠? 물을 담아 놓을 거야. 근데 기체를 따로 모으기 위해서 어떤 식의 작업을 이제 할 거냐면 병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물이 여기 이제 막혀 있는 거야. 꽉 막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여기 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자. 빈틈이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물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이제 해보고요. 왼쪽이 플러스니 마이너스고 이 책에. 선생님이 지금 뭐 그리냐면 요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왼쪽이 마이너스네요. 전극 두 개를 콱 꽂아요. 근데 이쪽을 책에는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전지에 연결한다고 치면 이쪽이 폴떡 튀어나온 부분에 연결했고 매끈한 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스타일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플러스 전극을 두 개를 콱 꽂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가 막 생겨서 붙어서 생겨. 여기도 기체가 막 생겨. 그래서 기체는 물보다 가볍게 위로 떠오르겠지? 떠오르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점점 물이 내려가면서 기체가 채워집니다. 그 과정을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막아놓는 거야. 뚜껑의 위에다가. 이 실험 장치예요. 자, 우리 책에 14페이지에서 그 그림이 있는데 위에 약간 기체가 발생한 게 보일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양이 달라.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찬 기체의 양이 달라. 어느 쪽 기체가 더 많이 보이니? 마이너스 극에 더 많이 모인 것 같냐? 플러스 극에 더 많이 모인 것 같냐? 마이너스 극에 많이 모인 것 같지? 그것도 외울 포인트야. 자, 선생님이 그려볼게. 대충 마이너스 극에 요 정도 찼다고 치자. 기체가 여기가 요만큼의 기체가 찼어. 기체. 자, 오른쪽에 플러스 극에도 기체가 좀 찼을 거야. 근데 니네가 보기에는 요 마이너스 극에 찬 기체에 어느 정도 양으로 보이냐? 대충 딱 한 반 정도 돼 보이지 않냐? 반 정도? 아니면 말고 반 정도 찹니다. 이렇게. 자, 양이 달라. 마이너스 극에 더 많이 찹니다. 2배 더 많이 차. 부피 차이가 2대 1이야. 요거의 반, 요거의 2배가 차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더 많이 모여. 여기도 무슨 기체가 있어. 이제 기체. 자, 이제 이 두 기체가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극 써있죠? 발생한 기체의 종류의 플러스 극 볼게요. 요 기체, 요 파란색 기체에 내가 실험을 해본다는 뜻이야. 자, 과정 읽어볼게. 불씨만 남아있던 향불이 다시 타오른대. 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른대. 다시 살아난대. 그럼 이 파란색, 지금 요 플러스 극에 모인 기체는 무슨 기체일 것 같아? 산소 기체란 말이지. 아, 이거 산소 기체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야. 다음, 마이너스 극에 탄 기체의 실험 과정 봅시다. 마이너스 극에 뭐라고 써있어? 성냥불을 갖다 했더니 퍽 하는 소리 나면서 탄다 이렇게 써있지. 퍽 하는 소리 나면서 탄대. 수소기체네. 아, 이게 수소기체야. 이쪽 파트가. 수소기체가 2배 더 많이 모이고요. 수소기체는 어디서 모인다? 마이너스 극에서 모입니다. 자, 책에 여러 가지 써 있으니까 내가 외울 포인트, 밑줄 칠 포인트 밑줄 쳐줄 테니까 다 밑줄 쳐놓고 외워. 첫 번째, 수소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모입니다. 다 표시하세요. 두 번째, 색깔 바꿔서 산소기체는 플러스 극에서 모입니다. 산소기체는 플러스 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 써놓으세요. 요거는 수소의 양 대 산소의 양. 누가 더 많다고? 수소가 더 많다고. 2대 1. 수소가 2배 더 많이 모여. 그래서 이건 써놓으세요. 수소의 양과 산소의 양은 2대 1. 부피의 양이야. 이건 참고로 부피양. 질량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수소 부피와 산소 부피가 2대 1로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칠판에 써 있는 거 정도는 외웁시다. 이렇게 분해하는구나. 상식이구나. 자, 밑에 확인 문제 숙제입니다. 잘 해보시고요. 자, 15페이지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한 거니까 생략할게요. 숙제입니다. 밑에 확인 문제 숙제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 파트. 다 오늘 숙제로 나갈 건데 몇 문제 지금 풀어볼 거야. 18페이지, 18페이지를 봅시다.
미안합니다. 18페이지 말고요. 17페이지에 9번 잠깐 볼게요. 17페이지에 9번. 아까 우리가 누구까지 했냐? 정훈이까지 했냐? 석주까지 했냐? 아니야, 이거 영주가 안 할 거야. 이거 다시 올라가자, 이제는. 석주가 다시 하자. 9번 문제 볼 거예요. 색깔 보잖아, 이게. 아까 이거 색깔 보는 거 영주가 했잖아. 자, 9번. 다음 물질들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불꽃 반응색인데, 이 6가지 박스 안에 써있죠, 얘가. 색깔 다 볼게요. 자, 석주가 이게 봐. 자, 첫 번째 점, 염화칼슘. 무슨 색 보일 것 같아? 왜? 그렇죠. 주황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색깔 7가지는 외워야 돼. 염화칼슘은 칼슘 때문에 색깔이 보입니다. 칼슘이 금속이기 때문에 칼슘은 주황색이에요. 주가. 그래서 주황색이 보입니다. 자, 그 밑에 염화 리튬 무슨 색으로 보일까? 그렇죠. 리튬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산 나트륨 무슨 색? 그렇죠. 나트륨이니까 노란색. 다음 그 밑에 질산 스트론튬 빨간색. 그래서 리튬 스트론튬은 빨간색입니다. 다음 황산 칼슘은 무슨 색? 초록색. 칼슘은 보라색이야. 보칼 칼륨 때문에 보라색입니다. 칼륨 때문에. 자, 밑에 탄산칼슘은 칼슘 때문에 주황색. 칼슘 때문에 주황색이야. 자, 니네가 아직 안 외워지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숙제도 없었고 하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숙제를 하면서 외우게 될 거니까 그 색깔은 반드시 잘 외웁시다. 문제 풀면서 외우는 거야. 됐고요. 요거 한 문제 보자고 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뭘 봐야 되냐면 18페이지에 16번, 16, 17, 18번 요 세 문제를 좀 풀 거야. 스펙트럼 얘기이기 때문에 요 세 문제는 한번 문제 풀면서 익히면 끝입니다. 간단해요. 자, 16번 문제. 그림은 두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가 보입니다. 그럼 가는 뭐겠어? 연속 스펙트럼이고 나가 선 스펙트럼이죠.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가는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한 것이다. 맞죠? 연속은 햇빛입니다. 햇빛은 연속이에요. 1번 맞고요. 2번. 나는 시류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한 것이다. 자, 이 시류의 불꽃, 이 시류가 써있진 않은데, 어쨌든 선 스펙트럼이 보이니까 햇빛과 백열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류 어쩌고저쩌고 맞습니다. 3번.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다른 종류의 원소라면 나의 스펙트럼을 그렇죠. 구할 수 있습니다. 불꽃 반응색이 심지어 같아도 구분 가능합니다. 4번.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납니다. 아까 봤죠? 모두 나타납니다. 5번. 시류의 양이 많으면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개수가 달라진다? 아니요. 개수는 똑같습니다. 굵기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 답이 5번입니다. 간단하지? 자, 17번이야 이제. 자, 이미의 원소 A, B와 미지의 물질 가, 라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원소 A, B가 모두 포함된 거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가번 보세요. 가번. 가번 스펙트럼 선을 가만히 보면 A에 있는 선 두 개가 보이니? 자, 선생님 지금 말로 하는 거 이해 가지? 자, 17번 문제. 원소 A가 보이고 원소 B의 스펙트럼을 알려줬어, 문제에서. A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에 두 개가 있고요. B는 이쪽에 세 개가 있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있어요. 자, 가번 봅시다. 가번에 스펙트럼이 많이 보여. 뭐 선이 막 여러 개가 보여. 근데 A가 있냐고, 가에. 이 위치 같은 거. 요 위치, 여기 똑같은 거 여기 있고,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보이기만 하면 가에는 무조건 A가 있는 거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다시 물어볼게. 가에는 A라는 원소가 있니? 없어? 왜 고개를 흔들어? A 있잖아. 가에 다른 것도 많아. 뭐 이런 것도 많아. 다른 것도 많아. 관심 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원소 A에 있는 선이 여기도 있냐고. 있습니다. 가에는 원소 A는 있어요. B도 있나 봅시다. 가에 원소 B가 있나? B는 요런 선이 있으면 되는데 가에 보니까 같은 위치에 하나 있네.
다 있네. 요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요. 요 위치에 있는 것도 있지요. 이 가에는 원소 B에 있는 선 스펙트럼 3개가 그대로 또 다 들어있지. 그러면 가에는 B도 있는 거야. 가에는 B도. 자, 나 한번 봅시다. 이제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나에 A가 있어? 원소 A 있어? 있죠. 원소 B 있어? 저 B 선 안 보이잖아. 나에는 B는 없어. 다 봅시다. A 있습니까? A 없죠. B 있어요? B도 없네요. 초록색 이런 거 안 보이잖아. A, B 다 없네요. 다에는. 나와볼게요. 원소 A 있고요. 원소 B도 있네요. A, B 다 있네요. A, B만 있네요. 그것도 또. A, B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 원소 A와 B의 스펙트럼이 보이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원소 A, B가 모두 포함된 물질로만 오케이 짝진 거니까 모두 포함된 거는 가와 라 두 개겠네요. 가와 라. 답이 3번. 자,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밑에 18번 문제. 그림은 물질 X와 몇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물질 X는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안에 리튬이나 칼륨이나 스트론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보기 1번. 모두 선 스펙트럼이다. 맞죠? 일단은 모두 선 스펙트럼입니다. 2번. X에 스트론튬은 포함되지 않는다. X에 스트론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다고 생각하지? 빨간색만 보이면 뭔 소리야. 자, 야, 이씨, 너 자꾸 왜 이래. 자, X를 보면요. 선 많으니까 안 그릴게, 다. 막 생겼대. 쭉 가다 보면 스트론튬이 있는데, 얘가 저 뒤편에 빨간색 파트에 그 세 줄 있잖아. 빨간색 파트에. 그 X에 있냐? 똑같은 위치에 X가 있어? 없지? 얘 스트론튬 없는 거야. X에는 스트론튬 없습니다. 똑같은 위치 없잖아요. 빨간색이 이 뒷부분에만 잔뜩 있고, 스트론튬이랑 똑같은 위치에 없잖아. 똑같은 위치에 단 한 개라도 없으면 그 원소 없는 거야. 단 한 개라도 없으면. 2번. 그래서 X에 스트론튬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X에 리튬과 칼슘은 있습니까? 자, X에 리튬은 있나요? 선 겹치는 거 있어? 리튬이랑? 또 이것도 아니야? 이 화면을 좀 띄워놓고 해야지 정확할 텐데요. 자, 리튬 봅시다. 내가 보는 책이랑 다른가, 지금? 문제가 혹시 다르니?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이게 가끔 선생님이 보는 책이랑 학생용이랑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 뭘 보는 거죠? 리튬 보는 건가요? 리튬은 이쪽 파란색 쪽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 이렇게 했네. 노란색 하나. 자,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 자, X를 볼게. X 봤더니 이 파란색 보입니다. 있네요. 이 리튬 보입니다. 이 선도 보입니다. 두 개 있어, 일단. 노란색도 보여. X에 똑같은 위치에 노란색도 이렇게 보여. 문제는 뭐냐면 주황색 안 보이잖아. X에 이 주황색은 없잖아. 리튬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없잖아요. A에는, 이 X에는 리튬 없습니다. 안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가 없어서 안 들어있는 거야. 단 한 개의 선만 겹치지 않아도 그 원소는 없는 거다.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리튬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참고로 칼슘은 있습니까? 칼슘 선은 다 있지. 칼슘은 있어. X에 칼슘은 있지만 리튬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답이 3번이에요. 자, 19페이지에 실력 탄탄이라고 이제 여기까지 다 숙제인데, 실력 탄탄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오투라는 책을 풀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단원평가에, 소단원평가에 꼭 끝부분에 수준 높은 문제 실력 탄탄이 붙어있는데 수준 하나도 안 높아. 괜히 이거 갖고 겁내지 마. 그런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실력 탄탄 두 문제밖에 없어서 두 문제를 내가 풀어줄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봅시다. 선생님 문제 쓰는 동안에 먼저 좀 풀어보세요. 요것만 풀고 오늘 끝낼 겁니다. 19페이지에 실력 탐사 오른쪽 파트에 1번과 2번. 자, 같이 풀어봅시다, 이제. 자, 1번 문제는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의 물의 분해를 나타내는 건데, 과산화수소가 뭔지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과산화수소는 이제 많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소독약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로 상처 같은 거 소독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어쨌거나,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됐대.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과산수소는 최소한 원소는 아니구나. 분해가 되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물이 분해가 되는 걸 보니 물은 또 최소한 원소는 아니구나. 원소는 분해가 되는 거 보니.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과산수소가 분해가 됐으니 야 물이 원소인가?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면 물이 또 분해가 되거든. 그 물이 다시 분해가 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표에서 원소는 3개밖에 없습니다.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됩니다. 수소,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습니다. 이산소, 요거니까. 그래서 결국 산소와 수소로만 과산수소와 물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2가지로만. 자, 보기 한번 보자. 과산수소와 물은 원소가 아니다. 맞습니다. 분해가 되니까 원소가 아니죠. 1번 맞고요. 2번. 과산화수소와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같다. 자, 과산화수소도 물인데, 물과 산소인데, 물도 수소와 산소니까, 결국 과산화수소는 수소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도 수소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본 원소는 같습니다. 2번 맞죠? 3번. 과산화수소는 물, 산소, 수소 3가지 원소도 아니에요. 물은 원소가 아니라 쪼개지고 있잖아요. 물도. 일단 보기 3번이 답이고요. 하나. 또 하나. 4번. 물은 수소, 산소 2가지 원소다. 맞고요. 5번.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수소, 산소 외에 원소는 110가지, 118가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답이 3번, 5번. 자, 2번 문제 봅시다. 표는 임의의 원소 AD의 불꽃 반응색과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되어 있고요. 표가 밑에 하나 나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세요. A란 물질의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이 써 있어.
B라는 물질에 불꽃 반응 스펙트럼, 불꽃 반응 스펙트럼, 불꽃 반응 스펙트럼이 다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보고는 이게 무슨 물질인지 몰라. 하지만 그 불꽃 반응 색깔은 우리가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A와 B가 무슨 물질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 노란색을 띱니다. A는 무슨 물질이지? 무슨 원소일까? 나트륨이겠지. 나트륨이 노란색을 띠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계속 말하지만. 주황색 띠는 물질 B가 뭐죠? 칼슘이죠. 외워야 된다고요. 불꽃 반응에서 빨간색 띠는 물질이 있어. 뭐지? 리튬 스트론튬이지.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뭔지 몰라. 둘 중에 뭐가 리튬이고 뭐가 스트론튬인지 모르는데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리튬이고 하나가 스트론튬인 건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두 개 구분은 사실 스펙트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두 C와 D라는 물질은 얘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스펙트럼까지 분석을 해봐야 돼. 자, 지금 이 단계까지야. 밑에 기억 읽어봅시다. A, D는 모두 다른 원소이다. 기억 맞지요? 왜 맞지? 이거는? 기억 맞지? 이거 왜 맞아? 옳은 거 골라보래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영주 알겠니? 왜 다르지? 정훈아, A와 D가 다른 물질이래. 왜 달라? 어이씨, 뭐 아무 생각이 없네. 여기 석주, 왜 달라? 그래. 물론 불꽃 반응 색도 다르고요. 물론. 근데 심지어 같더라도 선 스펙도 다 달라, 네 개가. 그만큼 강력한 거라고, 스펙트럼이라는 게. 선 스펙트럼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른 물질이란 뜻이야. 니은. 원소 A는 나트륨, B는 칼슘이다. 맞네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 A와 B는 여기까지는 구분할 수 있었죠. A와 B는. 디귿. 불꽃 반응색이 같으면 같은 원소다. 아니죠. 둘 중에 하나가 리튬, 둘 중에 하나가 스트론튬인데 불꽃 반응색이 같다고 같은 건 아닙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연소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죠? 연소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맨 앞에가 틀렸습니다. 리을의 맨 앞에. 연속이 아닙니다.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하는 거야. 기억, 니은 두 개 맞아요. 답은 1번. 자, 그래서 생각보다 쉬워요. 시작 탄탄하고 겁먹지 마시고요. 숙제는 14에서 19네요. 자, P 14에서 19까지 여기까지 해봅시다. 다음에 봐요.